매주 목요일 문화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에 가장 주목해야 할 문화행사의 주인공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미술관에서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인공을 모셨어요. 올해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인 공성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9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먼저 소감이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전혀 제가 후보가 된 것도 몰랐고요. 아, 모르셨어요? 네. 최종 5인에 드셨잖아요. 예, 전혀 몰랐어요. 과정을. 모르셨어요? 네, 그리고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몰랐고 이제 전화 한 통으로 어떻게 보면 통보를 받아서 사실 굉장히 좀 되게 놀라셨겠어요. 느닷없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느닷없긴 했지만 예. 또 몇 년 만에 이제 상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큰 상이 주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2013년에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상하는 올해 작가상을 받으셨어요. 네. 올해 작가상을 받으시고 그러면 5년 만에 지금 또 상을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예로운 상을 연거푸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상복이 있으신 거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는 올해 작가상하고 이번에 이인성 미술상을 받았는데 두 번 다 이렇게 제가 뜻밖으로 얼떨결에 받게 된 것 같아서 이게 복이겠죠.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시상하는 올해의 작가상 그리고 또 5년 만에 이인성 미술상 정말 큰 상을 영예로운 상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인성 미술상은 한국 근대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의 작품 세계 또 예술 정신을 기리고요. 한국 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9년에 대구시가 제정한 상인데 심사평 혹시 보셨어요? 짧게 봤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나온 것만 짧게 봤고요. 네. 너무 잘 써주셔서. 네. 그래요. 저도 심사평을 봤는데 심사평을 보니까 풍경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으로 인간의 길을 통찰했다. 또 시대의 불안과 모순을 풍경을 통해 표현하는 명확한 관점과 회화적 태도가 이인성 미술상의 지향점과 부합이 돼서 선정됐다라고 심사평이 돼 있었습니다. 이 심사평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 회화를 관통하고 있는 관점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어요. 네. 먼저 이제 이인성 선생님 작품 중에 제가 많이 알진 못하지만 가을의 어느 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을의 어느 날. 네. 예. 가을인데 풍성한 가을은 아니고요. 마치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황량한 그 작물들과 그다음에 엄마와 아이가 반 누드로 이제 화면 한쪽에 있는 네. 그런 그림인데 사실은 저는 인물보다는 그 그림에서 오른쪽 배경에 보면 이제 추수 후에 남은 해바라기라든가 작물들이 이제 좀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네, 붉은 흙에 서 있거든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고 느꼈어요. 그로테스크하다. 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을이 주는 그런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지고 또 당시 그 그림을 그린 당시가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네네. 네, 제 생각엔 아마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이인성 선생님이 그런 식민지 현실과 우리 농촌 현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감정을 담으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 그림 그래서 이인성 선생님과 제 그림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을 받으시고 좀 더 좋으셨겠는데요. 네, 그런 네, 부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네.
그리고 또 회화적 태도가 좀 부합됐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미술을 대하는 회화적 태도라 하면은 선생님의 태도에 있어서는 봤을 때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방금도 이제 말씀드린 거랑 연관되는데 네.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대학 신입생들한테 너희가 초, 중,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6.25 전쟁을 다룬 당시의 화가 그림을 본 적이 있냐?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러네요. 예, 그쵸. 6.25 전쟁을 그림을 네. 본 적이 없는데요. 네, 당시 화가가. 네네. 아, 당시 화가 중에서. 네. 예, 그런데요. 그게 저는 참 우리 미술사에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 없을까? 예. 그렇죠. 문학도 있고 뭐 대중가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미술은 없을까라는 게 그게 아마 우리 사회에서 미술이 조금 현실하고 유리된 상태로 이렇게 지내온다는 거를 이렇게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어떤 사례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현실을 아주 세게 뭐 드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지는 않고 현실을 담아내되 뭔가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담담히 진술하고 증언하려는 좀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회화도 어느 정도는 현실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견지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작가도 현실에서 살고 사회 네. 속에서 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작품하는 시간도 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생활인의 한 사람인 면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수님의 작품을 보면 좀 풍경화하지만 심리가 느껴진다 그럴까요? 네. 네. 심리 풍경?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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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풍경인데 뭔가 긴장감이 감돈다 할까요? 네. 좀.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사건으로서의 풍경이라는 말을 사건으로서의 풍경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풍경이라는 게 이제 펼쳐진 경치를 그리는 건데 예. 펼쳐진 경치를 단순히 뭐 자연의 뭐 햇빛과 이렇게 뭐 이런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그런 풍경화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풍경이라는 소재, 특히 이제 하늘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그 어떤 유동적인 힘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어떤 정서를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느 풍경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 어떤 사건이 뭔가 곧 일어날 듯한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추천곡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누죠.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 대구로 오다 보니 네. 사실 이제 가을도 거의 끝나갈 즈음이 그러네요. 돼가고요. 네. 네, 그래서 에바 캐시디의 오텀 리브스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바 캐스디의 오툼 리브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바 캐스디의 오툼 리브스, 이 곡은 오늘 문화초대석 주인공이신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이시기도 하고 이번 제19회 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공성훈 작가의 첫 번째 추천곡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듣기 너무 좋은 곡 추천해 주셨나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직 감상에 푹 젖어 계신가 봐요. 예, 여기 스튜디오에서 좋은 오디오로 들으니까 제 작업실에서 듣던 거랑 굉장히 느낌이 달라서. 느낌이 너무 다르죠. 네. 예. 오늘 공성훈 작가와 문화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개인전을 1991년에 여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27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근데 처음에는 회화가 아니라 네. 설치 미술, 영상 작업을 네. 하시다가 9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부터 좀 회화 장르로 변경을 하셨던데 네, 그렇습니다. 장르를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왜냐하면은 이제 회화라는 장르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숙련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화를 하다가 설치나 영상으로 가는 경우는 좀 있어도 네. 설치나 영상을 하다가 회화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거든요.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여럿 있었는데 뭐 설치 작업을 할 때도 그림은 안 그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서양학과를 네, 나오셨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회화에 대한 제 생각 혹은 뭐 이렇게 엄두가 안 난다 그럴까? 이게 회화가 굉장히 어려운 매체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사를 다니면 작품이 좀 바뀌거든요. 이사를 다니면요? 네, 이사를 다니면 왜 그런가요?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니까 일단. 그렇죠. 네, 제가 생활하는 이 어떤 환경이 달라지면은 작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사를 좀 많이 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작업실 맨날 이제 렌트해서 다니니까 예. 좀 많이 했죠. 그럴 때마다 네. 작품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고 네, 작품이 네. 달라지고 미술에 대한 생각도 미술에 대한 좀 생각도 달라지고. 달라지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회화를 처음 한 거는 97년에 이제 IMF가 나고 제가 이제 서울 교외 벽제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벽제요? 네. 네. 돈이 없어서. 그래서 네. 이제 거기는 비닐하우스들과 그다음에 마당에 키우는 개들이 있었고 그 개가 한 12마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직장이 용인이었어요. 용인에 직장이 있으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데 2시간 반, 퇴근하면 2시간 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오밤중에 들어가고 거의 하루에 5시간을 출퇴근에 그렇죠. 쓰신 거네요. 네. 와. 그러다 보니까 매일 보게 되는 게 제가 그때 살던 집의 마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농장의 그 마당에 예. 키우던 개들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새벽 네. 일찍 나가고 밤 늦게 네. 들어오시니까 네. 개밖에는 네. 볼 수가 없네요. 그때 12마리의 개가 묶여 있었는데 네. 식육용 개들이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걔네들을 좀 매일 마주치니까 네. 걔네들을 좀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뭐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제가 나름 제 생각으로는 친하다고 생각되는 그 생명들을 아무래도 그 매체는 미디어는 간접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다 직접적인 매체인 회화로 물감으로 좀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개 시리즈 작품이 네. 나온 거죠. 네, 그렇죠. 네. 초록색. 초록색, 네, 붉은색. 붉은색. 네. 그게 이제 식육용 개의 그런 느낌을 담아서 그런 네. 색감을 네, 쓰신 네. 건가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살고 있는 제 현실하고도 좀 뭔가 맞닿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에서 좀 약간 스산하고 뭔가 네. 쓸쓸하고 또 네. 이런 심리가 느껴졌거든요. 개의 눈빛들을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그때 그런 계기로 이제 회화 장르로 네. 바꾸게 되신 거군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회화라는 장르를 지켜오고 계신데 오래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미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회화라고 하면 네. 가장 전통적이고 그렇죠. 고전적인 네. 장르잖아요. 네. 아까 또 굉장히 힘든 분야라고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화라는 장르를 파고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전통적이고 고전적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낡은 장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긴 한데 네. 일단 제가 아직 붙잡고 있는 거는 이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회화라는 게요. 작업을 하는 공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정이 많이 네,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예. 하다못해 이제 캔버스 천을 사다가 밑칠부터 시작해서 물감을 올리고 이 수많은 공정이 있거든요. 다른 장르에 비해서. 네. 근데 그 매 장르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기술을 쓰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되기 때문에 이 공정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정에 따른 제가
하는 행위의 이 프로세스가 결국 완성되고 나면은 제 생각이 변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사고의 프로세스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담아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 그래도 괜찮은 그림이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예. 그게 잘 안 되면은 좀 좀 여기 좀 부족하다 그렇죠. 싶으면 또 그렇죠. 그리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 점을 네. 보완해서, 그렇죠. 개선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찾아보려고 하고 이게 뭐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매체가 회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회화라는 장르를 지금 네. 20여 년째.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렵고 제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나오니까 계속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고 또 동대학원도 다니셨고 근데 그리고 나서 전자공학과는 또 왜 다니신 건가요? 네. 그 서울대 학교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전자과를 간 거죠. 네. 그리고서 이제 다시 또 대학원을 미술 쪽으로 간 겁니다. 대학원 가기 전에 네, 전자공학과를 네. 왜 전자공학과를 가신 건가요? 그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별로 그렇게 좋은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도 성실한 잘 안 학생이 가고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당시 이렇게 시대적인 분위기를 핑계 삼지만 뭐 이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다른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이유는 이제 제가 4학년 때 졸업 작품을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작품을 했었는데 네. 뭐 당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것도 이제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네, 미술과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술로 둘러싼 생활을 좀 그렇겠네요. 아닌가. 예. 네, 그래서 좀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미술이라는 건 답도 없고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정답 있는 공부 좀 해보고 싶었고. 답이 딱 떨어지는 거. 네. 네. 그래서 공학을 좀 해야겠다. 일종의 체질 개선. 체질 개선이요. 네, 프로젝트라고 할까? 네, 그런 네. 목적으로 공대에 갔습니다. 네. 좀 더 회화를 대하는 더 다양한 접근을 하고 싶으셔서 또 그렇게 네, 전공을 완전 달리해서 당시는 뭐 거네요. 회화라기보다는요. 이렇게 네. 미술. 미술. 네, 예. 미술이요.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이 배웠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충분히 또 그때 배웠던 배움을 통해서 좀 더 작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은 됐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좀 이력이 독특해서 여쭤본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번 이인성 미술상 시상으로 이제 다양한 지원을 받으시는데요. 네. 좀 제일 마음에 드는 지원이 있으신가요? 지원 중에서. 일단 상금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전이 지금 언제쯤 잡혀 있어요? 이제 9월에 여기 내년 대구미술관에서 9월에. 네. 예. 사실 아직 공성훈 작가의 작품 대구에서 전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개인전이 첫 대구 네. 개인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될 공성훈 작가의 개인전 너무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추천받고 인사 나누죠.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가 이제 80년대 초인데 네. 그때 친구들하고 교복을 입고 다방에 가서 다방에요? 조숙했습니다. 상당히 조숙하셨네요. 네, 예. 다방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들었던 곡이 네. 생각이 나서 네. 어떤 곡인가요? 네,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라는 묘비명이라는 제목이네요. 제목입니다. 네.